아이들의 키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 클 수 있고 평소 생물님께서 많은 아이들 키를 많이 키워주셨다는데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조인절법이 있을까요? 예, 첫째가 애들이 키가 클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14살서부터 18살까지 클 수가 있거든요. 안 컸다가 키가 반에서 너무 작다가 저한테 와서 도인절법을 익힌 다음에 걔는 그 1년 만에 한 7cm가 컸거든요. 그 소문이 난 다음에 많은 키 작은 애들이 저한테 와서 도인절법을 익히고 키가 많이 커지는 현상. 그런데 평균적으로 나이를 봤을 때 보면 16살하고 17살 사이가 가장 많이 컸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키는 4cm씩 컸거든요. 이 도인절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같은 형제인데 동아하고 태윤이 이렇게 했는데 태윤이는 같은 또래에 비해서 지금 몇 살이지? 9살? 얼음처럼 얼지 마. 9살인데 평균 또래에 비해서 키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키가 크고 작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몸이 냉한 사람은 항상 키가 작아요. 그런데 이 태윤이처럼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키가 평균적으로 180 정도까지는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염이 심한다던가 몸에 열이 많으면 그만치 키가 클 수 있는 거고, 몸이 냉하고 비염 증상이 없다던가 하면 그만치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살이지? 12살이요. 12살. 동아는 정상적인 키거든요. 그런데 동아는 서서히 키가 안 커지게 돼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키가 안 커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이 어깨가 굳어버려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어깨가 굳어버리면 키 크는데 근육 성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근육 성장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를 먼저 논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아도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180에서 거의 한 190까지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을 만져보면 좌측 등은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측 등 날개 축지 부분에 올라왔는데 이건 근육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심하게 넘어졌다던가 아니면은 공부 많이 하나요? 더 많이 해? 아니면 게임을 많이 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쪽이 컴퓨터 마우스를 만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볼록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불편했는데 어리고 건강하다 보니까 이 불편함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같은 또래에 비해서 너무 굳어요. 그러면은 첫째가 키가 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이 어깨 굳는 것부터 다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고 우리 화이팅 하자. 키 크자! 키 크자! 키 크자! 그럼 첫째가 키 크려면 먼저 가장 기본이 이 관절부터 열을 만들어줘야 돼요. 키가 작은 애들은 이 관절에 열이 없어요. 태윤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는 열이 높은데 여기에 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열이 많은데 여기는 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은 곧 이 무릎 관절하고 팔꿈치 관절에 열이 없어요. 냉해요. 그래서 내 애가 이 어깨나 그 다음에 손목에 비해서 열이 적다면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빼고 이렇게 비벼줘요. 이렇게 따뜻하게. 그 다음에 반대로 아니 이쪽 손으로 이쪽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 아주 잘한다. 이렇게 이 자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몸이 원체 차군 사람, 차군 애들은 박수 쳐봐. 박수 치고 손을 비벼. 열나게 비벼요. 열이 많이 나게 비벼요.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요. 그럼 훨씬 따뜻하죠. 만약에 팔목에 힘이 없다, 어깨에 힘이 없다, 근육이 굳어서 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힘이 금방 풀려요. 그 다음에 다시 박수 치고 비비고 무릎을 앞으로 조금 내밀고 조금 구부린다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려 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할 때 요렇게도 하지만 요렇게 잡고 요렇게 D 잡고 이렇게 그리고서 이렇게 됐어요? 예. 또 이쪽 발 하고 좀 구부리고 항시 이렇게 조금 해주고 그래 이렇게 항시 손이 안 뜨거울 때는 다시 문지르고 예, 다시 따뜻하지? 떼나와 그리고 다 반대로 또 이렇게 이 손을 그래 잘하네. 여기 좀 밑에까지 무릎 밑에까지 예, 됐어요. 지금 한 자세 보면 이제 첫 번째 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손 두 번째 무릎 한 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꼭 손뼉을 치고 손바닥을 치는 건 혈액순환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손을 비비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손이 붓는다던가 이런 것도 많이 좋아져요.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 다음에 앉아서 예, 이렇게 해서 다시 하고 이 손을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성장판은 무릎, 그 다음에 복숭아뼈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운동 별로 안 한 것 같은데도 지금 땀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몸에 열을 올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절법은 그 사람이 불편한 거에 맞게 그거에 따라서 운동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꿈치를 당겨요. 이때는 꼭 손바닥을 치고 문질러서 발꿈치를 최대한 대로 당겨요. 그리고 요 아킬레스건 젊은 사람들은 그 운동장을 많이 안 뛰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잘 나가요. 이 끝성장판이 여기 아킬레스건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발을 쭉 펴고 또 문지르고 예. 이때 꼭 양말을 신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면 이 통풍도 예방이 돼요. 문지를 때 꼭 엄지발가락으로 가세요. 엄지발가락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지발가락이 좋으면 피곤도가 없어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예, 할만해? 이렇게 당기고 양말 한 손으로는 양말을 당기고 그래 그렇게 하면은 미끄러나는 일 없지. 또 반대로 최대한 대로 당기고 박수 문지르고 예. 그래 잘하네. 예. 그리고 문지르고 이런 많이 뜨거워요. 심지어는 세게 할 때는 겨요. 그 다음에 이쪽 이 자체 그 다음에 앞으로 발꼬락이 아프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발꼬락이 안 아파요. 아셨죠? 예. 특히 통풍 이런 식으로 됐죠? 예. 그 다음에 이 키가 크려면 또 이 엄지발가락을 자극을 시켜줘야 돼. 또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당겨주고 아프게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특히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해주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 발톱 무좀이 심한 사람일수록 풍이 잘 걸려요. 혈압이 잘 터져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방법을 쓰면 너무 좋겠죠. 예,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당겨보고 다시 한번 이제 팔을 많이 썼기 때문에 팔이 힘들어요. 이때 가장 좋은 손은 했을 때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손. 땀이 많이 나면 이 팔에다가 하면
근육이 싹 풀려요. 키가 크는 사람들은 근육이 안 단단해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근육이 단단해요. 예, 그리고 요 위까지. 아이고 잘하네. 요 위까지. 힘들지? 땀이 나서 에어컨 틀어줄까?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키가 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프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점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키가 작아도 커요. 대표적인 게 바로 농구예요. 농구를 많이 할수록 키는 많이 커요. 그 다음에 배구를 많이 할수록 키가 커요. 이제 배구법, 손 잘 봐. 이걸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때 배를 내놓고 내리고,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내리고, 숨은 들여 마셔요. 이렇게 올릴 때 들여 마셔요. 숨 단전으로. 코로만 하세요. 왜냐하면 코로만 하는 건 기법, 그 다음에 코하고 입을 쓰는 건 기공법. 그래서 다시 숨을 손바닥에 쭉 펴고 내리고, 다시. 이때는 최대한대로 이렇게 숙여야 돼요. 고개도 숙여야 돼요. 고개도 뒤로. 아이고 잘하네. 태윤이 잘하고 동아도 잘하네. 다시. 이때 이걸 꺾어줘야 돼요. 손목을. 예, 다시 한번 해봐. 동아. 예. 하고 이때 예, 아주 좋네. 그래. 태윤이도 그래. 아이고 태윤이 잘하네. 엄청 유연해 태윤이가. 저쪽 동아도 저쪽 보고 조금 앞으로 가고 동아는 다시 봐요. 숨 들여 마시고 숨 버리고 다시. 이때 보면 이 근육이 꺾여요. 꺾이면서 척추가 뒤로 젖히고 또 앞으로 하게 되면 근육이 앞으로 돼요. 이때 근육에 피로물질, 가스나 이층이 다 나가요. 땀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다시 앞을 보고. 이제 기초 운동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키 크려면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절대 키가 못 커요. 이해 가시겠죠? 잠깐만요. 잘못하면 발목이 다쳐요. 됐다. 올라가고. 이때 기초가 다 됐으니까 점프 운동. 목표를 정해야 돼요. 저 끝에. 알았죠? 저기 달려고 점프해야 돼. 이런 식으로. 두 손으로. 다시. 농구할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나는 키 더 못 크겠다. 다섯. 니들은 많이 키 클 수 있겠다. 다시 해봐. 그래. 다시. 이 할 때 고개를 이런 식으로 잘 보여. 예. 그래. 그래. 최대한대로 피고 이런 식으로. 그래. 지금 잘했네. 돌아서서 해봐. 여기서 다시 뛰어봐. 잘하네. 예, 태윤이도. 그래. 아이고 잘한다. 그래. 나이가 어려서 키 클 시간이 더 많아요. 다시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대로 점프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줄넘기는 예외예요. 줄넘기는 키 크는데 도움 안 돼요. 왜일까요? 줄넘기는 요거만큼만 뛰어서 그래요. 그런데 점프는 있는 대로. 다시. 점프는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손, 주먹을 쥐고 배를 앞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제자리 걷기. 최대한대로 올리기. 이렇게 했을 때 잘 봐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인민군과 국군의 차이. 인민군은 이렇게 올려요. 이건 인민군. 그런데 국군은 반대로 올려요. 이렇게.
해봐. 반대로. 아니. 여기부터요? 아니. 이쪽 발 올리고 올려봐. 그래, 그렇게. 어때? 훨씬 더 낫지? 이쪽 보고 동아는 잘하네. 왜 이걸 하게 되냐면 이것은 이렇게 딱 올렸을 때 모든 근육이 찢어주는 역할을 해. 찢어주고 배를 내놔야 돼요. 이때 배를 내놓고 다시 이렇게 고개는 약간 들고 45도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그리고 이거를 쫙쫙쫙 찢어줘요. 이렇게. 이게 도인절법 제자리 걷기예요. 근데 도인절법 제자리 걷기는 이 골반이 삐뚤어졌다던가 아니면 허리가 이렇게 삐뚤어지신 분들 아니면 이게 S자 라인으로 이렇게 삐뚤어지신 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넘어지는 분들한테는 이 제자리 걷기를 한 1년만 시키시면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키 크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서울 구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기 잡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근육이 더 늘어나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키 크려면. 그럼 이제 다 됐고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키 크는데 가장 좋은 방법 잠깐 눕고 완전히 돌아 넣어. 키 클 땐 첫째가 문어발 마사지법. 무릎 밑에 부분에서 한 뺨 부분이 키가 가장 많이 크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하게 되면 쇼다리가 농다리가 돼버려요. 한 1년 정도만 하면 다리가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하고 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이 부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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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키가 작은 사람들 공통점은 이 무릎 주변이 딱 만졌을 때 닭 사러 가실 때 폐게닭, 이미 늙은 닭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딱딱해요. 딱딱하면 키가 안 큰다는 얘기예요. 키가 다 컸다는 얘기예요. 여기 만졌을 때 뼈. 근데 키가 크는 사람들은 여기 무릎뼈를 만지면 부드러워요. 그리고 근육이 잘 발달이 안 돼요. 종아리가 특히 발달이 안 돼요. 키가 크는 사람들은 이 종아리가 뚱뚱하지가 않아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종아리가 땅땅해요. 이게 키가 작냐 크냐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키가 큰 사람은 미끈하게 잘 빠졌어요. 종아리가.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종아리가 엄청 뚱뚱해서 미끈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최대한 18살까지는 키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부모님께서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내 자식이 키가 커야 되겠다 하면 요렇게 해서 작업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간 다음에 발을 당기고 허벅지 근육은 키가 큰 사람들은 허벅지가 얇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허벅지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키가 클 수 있냐 작을 수 있느냐의 차이는 바로 이 허벅지에 있다는 점 잊지 말아요. 이렇게. 안 아프지? 네. 아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근육들이 피로 근육들이 다 풀려요. 단단하다라는 건 키가 안 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목을 잡고 이런 식으로 발목을 똑바로 세워야 돼요. 항시 모든 것은 좋아질 때는 모든 게 다 똑바로 해야 돼요. 이게 다 되면 돌아눕고 발목 당기고 이제 종아리도 해야 되는데 잡고 있어봐. 아니 됐어. 종아리를 이런 식으로 종아리를 이렇게 자극을 해줘요. 네, 이렇게. 허벅지도 이렇게 자극을 해줘요. 키가 크려면 첫째가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근육이 단단하면 키는 안 커져요. 이게 다 됐으면 이제 엉덩이. 키가 큰 사람은 엉덩이가 작아요. 키가 작은 사람은 엉덩이가 커요. 아세요? 근데 빼빼 마른 사람들은 엉덩이가 작으면서 키도 작아요. 영양 부족이라.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문어발로. 문어발은 중국산 사지 마세요. 한국산이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목과 엉덩이 꼬리뼈를 중심으로 문질러줘요. 이렇게요. 그래서 척추 주변 근육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 이렇게 다 되면 이제 어깨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어깨. 항시 어깨를 이 문어발로 마사지를 해줄 때는 꼭 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목에서 쭉 내려오면 U자 형태로 이렇게 U자 형태로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어린데도 12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어깨가 결리면 이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 그거 시험 기간이야?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아파요. 이런 식으로. 그게 있어서 그래? 됐다. 다 됐으면 입나서 제자리 걷기. 예. 제자리 걷기. 예. 아이고 잘한다. 예. 그리고 다 됐으면 이제 팔 돌리기. 너도 있나고? 팔 돌리기. 예. 이렇게 팔 돌리기. 반대로 그래. 배는 내놓고 가슴 내놓지 말고. 동화가 잘하네. 배 내놓고 배. 그렇지. 그래. 그렇게. 배 내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서 볼 때도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네. 됐어요. 도인절법만 열심히 해도 이 키가 얼마든지 클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키가 크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영양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똥배가 나오는 게 좋아요. 옆으로 퍼진 게 좋아요. 왜? 키가 클 때는 이 똥배와 옆으로 퍼진 살은 다 위로 쭉쭉쭉 뻗어요. 그런데 빼빼 마른 사람이 클 확률과 좀 뚱뚱한 사람이 클 확률은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살집이 있는 사람이 키 클 확률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햄버거나 피자나 치킨 같은 게 좋아요. 키 클 때는. 그런데 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그걸 너무 드셔서는 안 돼요. 비만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요새 소화당뇨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점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꾸준히 하면 제가 약속드려요. 1년에 4cm씩. 예.